별이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영상을 보기 전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시청해주세요. 지난 첫째 시간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그 고금소청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웃음거리, 그러니까 해학, 풍자, 반어, 기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몇 작품을 이 시간에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만은 풍자라는 것은 그 언중유골이라 그러죠. 말 속에 뼈가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은 사회를 비판하되 교정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금소청에 들어있는 한 편의 풍자 작품의 예를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유진동 위 감군 의사, 유진동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가지고 암행의사가 되었습니다. 암행의사가 되어가지고 평안감사위 의사, 평안도를 갔습니다. 평안도를 갔더니 평안도에 있는 도지사가 개 대연우 부병루라, 부병루에서 큰 잔치를 펼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평양도지사가 암행의사를 위해서 부병루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자면은 평양지기, 평양기생들이, 저 유명하다는 평양기생들이 응장진퇴, 주치교영이라, 그 기생들을 동원해서 아주 그 푸르고 붉은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분을 바르고 해서 말하자면은 암행의사를 위로합니다. 의사지 고면이 은활. 근데 암행의사가 그 기생들을 쭉 둘러보면서 한다는 말이 평양교방 한연 혁파호와 이럽니다. 교방은 기생양성학교인데 평양의 기생양성학교는 몇 년도에 혁파해버렸느냐, 몇 년도에 없애버렸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당돌하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평양의 기생학교는 몇 년도에 없애버렸느냐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기생들은 내 마음에 드는 기생다운 기생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뜻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기기무 즉 무일이냐라, 그렇게 의사가 물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답하는 기생이 없습니다. 좌우무견 감사위 제기왈, 좌우에 모두 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평양 도지사가 기생들을 돌아보면서 한다는 말이 의사유문 하 불출대야, 의사께서 너희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대답 한마디 없노? 이렇게 따지니까 마침 유일기명무정가 추리대활, 그 여러 기생 중에 무정가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이 대답하기를 이릅니다. 여러분들 기생 이름 중에 무정가라는 기생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이름 치고 그러니까 뭐 값어치가 전혀 없다 이런 뜻도 되겠고, 가치로 따지면 천정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생 이름입니다. 뭐 매창이니 뭐 월매니 이런 기생 이름이 많죠. 무정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정가 이름을 가진 기생이 대답을 합니다. 감군의사 하시 복립호와. 그럼 감군의사께서는, 우리 평양기생학교는 언제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럼 감군의사께서는 하시 복립호 언제쯤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세우겠습니까? 이 말은 의사께서 남자 고실도 못하는 주제에 평양 기생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떻고 그 말 하는 것을 되받아서 비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 비인기하라. 다시 말하면 의사는 사내다운 사내지도 못합니다 라고 당돌하게 무정가 기생이 말하자면 비판했다. 이런 태도를 일컬어서 언중유골, 말하자면 권위에 대한 도전, 양반 사회에 대한 기생들의 어떤 절규, 이것이 풍자적인 우스무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은 해학 작품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학이라는 것은 풍자와는 웃음이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풍자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교정하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지만은 해학의 웃음은 전혀 그런 의도된 웃음이 아니고 웃음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웃음 그 자체가 목적인 웃음이 유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옹이 종에 기 소나르니. 한 늙은이가 말입니다. 한 늙은 할아버지가 종해라는 것은 아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손자 아이를 깊이 사랑했다. 할아버지 치고 손자 아이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루는 말입니다. 일일 소나유어 후원이라가 손자 아이가 뒷뜰에서 놀다가 습득 풍락 이게 내 오늘 손자 아이가 뒷뜰에서 놀다가 바람에 떨어진 배 2개를 주워 가지고 할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저가 망이 소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자 아이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반가워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선아가 지이 이래 하니 필장 유아야리라. 내 손자 아이가 바람에 떨어진 배를 가지고 나한테 장차 와서 주려고 하는구나. 그 손자 아이가 할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기지에 대일개는 헌욱이 조하고 큰 배 1개는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소일개는 헌욱이 부한데 작은 배 1개는 자기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희지하고 그 사실을 기뻐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기부가 위아자왈 여가
하이이소로 사야하니 너는 어떻게 해서 작은 것을 나에게 주었느냐. 다시 말하면은 큰 배는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작은 배는 나에게 주었지 하고 물으니까 그 아들이 가까이 와서 아버지 가까이 와서 부이어왈 아버지 귀에다가 입을 대고 하는 말이 데이즉 나그 우분상야자야라.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드린 큰 배는요 소똥 위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재미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해서 그 배가 소똥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빚어지니까 거기에서 웃음이 돌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의미에서의 웃음이 해학의 웃음, 해학적 웃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키지에 대한 작품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양반, 돈양반. 돼지 팔아 성양반, 소 팔아 능양반. 이 작품은 바로 민요 작품입니다. 그 민요는 대체로 서민 계층에서 빚어지는 산출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 시, 소설, 수필, 희곡, 판소리 같은 것은 양반도 만들어내고 양반 아닌 피지배 계급도 만들어내지만은 특히 민요는 양반층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아닙니다. 민요는 철두철미 서민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양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반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하느냐? 문자를 통해서 양반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양반 해봤자 돈양반밖에 안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양반 해봤자 돈양반밖에 안 나간다. 우리 집에 있는 돼지를 팔면은 성냥반이 나갈 수 있다. 우리 집에 소를 판다면 무려 능냥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우습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니까 그 양반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앞에 있는 요 양반은, 요 두 양반은 계급 단위로서 상놈 양반하는 양반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요 양반은 같은 양반이지만은 엽전의 단위를, 돈의 단위를 말하는 양반, 한 양, 두 양 하는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계급 단위로서 하는 양반의 용어와 엽전의 단위로서 한 양, 두 양 하는 용어와 조합이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웃음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낱말의 조합이라든지 배열을 통해 가지고 빚어지는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지의 웃음이라, 윗더라고요. 윗 기지의 웃음이라.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민요를 통해서 기지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었다. 기지의 웃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어에 대한 반어는 아이러니라고 하죠. 아이러니.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
말하는 것하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하고 다를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반어라 그럽니다. 아이러니라. 한 예를 들어볼까요? 7살쯤 되는 소녀 아이가 어머니한테 된장국 먹기 싫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실은 된장국은 영양에 좋고 그래서 추천할 내용인데 아이들은 사실 그 냄새나고 된장국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어머니는 학교 가는 딸에게 된장국을 추천합니다. 하루는 그럽니다. 엄마, 된장국 너무 맛있어. 진짜 된장국이 맛있다는 것이 아니고 된장국이 맛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된장국을 맛없다고 표현하는 것을 맛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 야, 신난다. 오늘 또 된장국이네. 신난다. 오늘도 된장국이네. 이럽니다. 진짜 신나서 오늘도 된장국이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지겨워 못 견디겠어. 엄마, 오늘 또 된장국 주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신난다. 오늘 또 된장국이네 하면은 진짜 신난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지겹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발음했는 것하고 내용하고는 말하자면은 어긋나잖아요. 어긋나게 되는 그런 표현 방법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유명한 시조가 있죠. 북창이 막다커늘 우산 없이 길을 나니까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가 내리도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어울려 잘까 하노라. 이런 유명한 시조가 있죠. 이때 이 찬비라는 건 차가운 비라는 뜻도 되고 기생 이름, 한우라는 이름도 그 한우가 차가운 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우라는 기생 이름과 차가운 비라는 물리적 현상을 빗대어서 반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반어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서없이 몇 작품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부의 그 고금소청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일부의 고금소청을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예의 작품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여러 회원들께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